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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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옥순 국장님 오늘 저랑 커플인가요? 그렇네, 얘. 커플이 어쩌지, 얘? 어쩌지? 커플 좋아 보이네. 부럽지에. 그렇네. 엄마 한 번만 넘겨봐봐. 넘겨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이, 안녕. 안녕하세요, 사투. 들었어요, 상수 오빠. 아, 안녕. 괜히 안녕. 안녕하세요, 두야. 이따 또 이야기하자. 알았어. 아까 오빠라고 했는 거 맞나요? 맞아요. 좀 항상 신경을 좀 써야겠네요. 육경 사장님, 안녕하세요. 모두 들어오고 계시네요. 이지은 사장님, 반갑습니다. 이름 자꾸 불러주세요. 카메라 킨 사람. 그러면 카메라 다 킨다니까요. 지금 돌아가면서 부르고 있어요. 오전에 봤잖아요. 맞아요. 불러주세요, 이름을. 부르고 싶은데 화면을 안 켜주시네. 카메라를 안 켰어. 네. 김미진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헤어스타일 너무 사장님. 예뻐요. 감사합니다. 대구 와가지고 변신해가 갔대요. 네, 예뻐요, 깔끔하게. 감사합니다. 잘 어울리시네요. 예쁘십니다. 진짜 잘 감사합니다. 어울리시- 대구물이 좋은가 봐요. 좀 그렇죠. 조영자 사장님, 반갑습니다. 유원실 국장님하고 정영숙 팀장님도 정말 예쁜 사진을 올려놓으시네요. 예쁜 아이가 보이는 화면이 어느 사장님인지 잘 모르겠네. 김분희 사장님, 김분희 팀장. 그래요? 이게 너무 이쁘네. 네,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계시는데 시간은 지금 정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백금순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계시는데 이제 시작을 하면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기초교육 미팅 진행을 맡은 박연주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참 또 느낀 게, 야, 세월이 정말 빠르다. 벌써 일주일이 지나갔네. 정말 수술하고는 엄마 그게 중요하대, 엄마. 너무나 소중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너무나 소중한. 연주팀장님 죄송해요. 잘못 눌렀어요. 이제 괜찮죠? 나오죠? 예. 네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문화복제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고, 또 오늘은 시스템 복제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들을 텐데요. 애터미 사업에서는 진짜 옳은 복제가 또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강의 모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숙 부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애터미의 꿈돌이 샤론 로즈 마스터 이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문화복제까지 했었지요. 그래서 원래 2시간 정도 해야 되는 강의인데 반 나누어서 오늘 시스템 복제 부분 하게 됐어요. 바로 진행할게요. 항상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자, 우리들의 사업 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방송사고 죄송합니다. 네, 우리 연금성 소득에 대한 비밀이 우리 복제라는 이 시간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화 복제, 이 복제가 됐을 때 연금성 소득이 된다는 거, 그리고 사업에 대한 어떠한 룰이 있겠죠. 그 사업에 대한 시스템이 돌아갔을 때 비로소 연금성 소득이 이루어집니다. 식당, 커다란 식당이 운영되는 모습을 잘 관찰해 보면 서빙하시는 분들, 또 주차 봐주시는 분들, 또 요리하시는 분들, 또 카운터에 계시는 분들 전부 다 자기 역할대로 잘 움직여지기 때문에 큰 식당이 사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잘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더 큰 기업이라든지 더 큰 그런 사업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더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업이고 시스템화 시켜서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나오게끔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절로 돌아갈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저절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이런 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복제라는 것은요, 나무 옆에 있는 나무를 한 그루를 만들고 싶다면 그 나무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씨앗을 심었을 때 똑같은 나무가 새로 생겨나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나무를 만들려고 그 나무를 조각하고 해서 똑같은 나무를 모방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 시작했을 때 처음부터 이런 복제를 잘 배워서 차근차근 따라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하나 강조를 드리자면요. 왜 신규 사장님들, 초보 사업자 시절에는 왜 이 복제에 대해서 깊게 관심을 잘 못 가지냐면요. 마음속으로 수익이 30만 원 정도가 되거든 30만 원 정도에 맞게끔 내가 참여를 할 것이고, 또 100만 원이 되면 그때서 내가 100만 원 정도에 맞게끔 참여를 할 것이다. 또 1000만 원이 되면 그때 1000만 원 버는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그때서야 바뀔 것이다 라고 내 내면에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 생각들이. 그래서 이런 돈이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돼 보이는 이런 내용들은 그때 돼서 나중에 알아도 된다 이런 생각에 약간씩 미루어 두고 관심을 덜 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정말 이것을 빅비즈니스 사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걸 사업 시작과 동시에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기초 교육 안내라는 게 있죠. 동영상을 순서대로 나열해 놓은 것이 있어요. 기초 교육 안내 VOD라는 건데요. 다들 보셨죠? 다들 그 강의 정도는 영상으로 시청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참여를 하신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런 영상들을 시청을 하시고 또 집중해서 메모를 하셨나요? 제가 요즘에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옴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계속해서 강의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메모를 하지 않으면, 요약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들을 보면서 반드시 메모를 하시면서 요약 정리를 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기초 상식을 익힌 다음에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이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영상을 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상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대충 보고 뭐 이렇게 주의 있게 안 보고 이러면 봐도 모른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3번, 4번, 5번 똑같은 걸 계속 봐도 그 안에 담겨 있는 진짜 알아야 되는 내용을 모를 수도 있어요. 정말 집중해서 한번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 오늘 듣고 있는 이 기초 교육 미팅에 대해서 1차부터 8차까지 미팅을 듣게 됩니다. 자, 이 정도를 듣게 되면은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 기초 상식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무장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공식 세미나는 저는 한 번 정도는 꼭 참여를 하시길 바래요. 특히 본사에 한 번 정도는 방문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귀한 파트너가 나왔다면 그분과 함께 한 번쯤은 본사에 한번 방문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사에 갔다가 오는 시간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요. 그 시간에 일을 못하거나 그 시간에 오히려 소비자를 만들고 회원가입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한 그 이상으로요. 한 분을 그런 본사에 방문하거나 강의를 직접 모시고 가는 것이 열매를 맺는 과정이에요. 농사를 지을 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농부들이. 근데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를 결국에는 수확을 못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넓은 땅을 농사를 지어도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열매를 수확을 해야 되는 거죠. 열매를 수확하는 장소가 세미나입니다. 어떤 분들은 VOD를 통해서 집에서 영상을 보고 정말 크게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집에 동영상 회장님 강의 듣고 정말 크게 느꼈어요. 하지만 그렇게 와닿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데리고 가야 돼요. 정말 그 실물을 영상이 아닌 실물을 가서 보고 오는 것이 정말 와닿을 겁니다. 자,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진행하는 중보다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인생 목표와 사업 목표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하루 목표라는 가장 중요한 행동 목표를 이렇게 여러분께서 도출해내야 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부딪히는 점들이 참 많잖아요. 또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어색하죠. 낯설고. 그랬을 때 내가 이 사업을 왜 하는지, 또 이 사업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꼭 얻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계속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포기하지 않아요. 아이돌들 연습생 시절 엄청 길고 힘든 거 아시죠? 어떤 아이돌들은 연습생 시절을 8년, 10년씩 보낸대요. 엄청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항상 내가 왜 이걸 하는지를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연습생이 되는 것도 어렵지만 연습생 시절을 버티는 친구들도 잘 없대요. 실제로.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꼭 성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만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네 번째를 반드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루 목표는 안내자가 될, 즉 멘토라고 하죠. 이 안내자가 될 사람이 도와주는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은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정말 욕심이 있고 빨리 성공하고 싶은 분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치로 하루 종일 바쁘기 때문에 이런 목표가 없어도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학생들도 보면 숙제를 검사를 해서 선생님이 야단을 치지 않으면 숙제를 안 할 수도 있겠죠.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야단을 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야단을 치기 때문에 혹은 숙제를 안 해가면은 정말 혼나거나 무섭기 때문에 숙제를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학교 출석도 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웬만하면 전부 다 그거죠. 그거 출석 다 하면 받는 상 뭐죠? 개근상. 웬만하면 다 개근상인 것 같은데요. 요즘에 정말 애들 못됐더라고요. 요즘에는 개근상 받으면 개근거지라고 놀린대요. 얼마나 여행 갈 데가 없고 놀러 갈 형편이 안 되면 놀러 못 간다고 개근상 받으면 개근거지라고 놀린대요. 저 그거 듣고 진짜 쇼크 받았어요. 애들 진짜 못됐다. 자, 그래서 개근상을 우리 시절에는 받았죠. 그래서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요, 안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진짜 열나고 아파도 나갔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심리적으로는 똑같아요. 꼭 해야 되는 상황을 주어지지 않으면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꼭 해야만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폰서가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파트너의 여건, 기량, 명단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는 목표를 세운 것을 도와주는 거죠. 우리가 애터미를 통해서 시간적인 여유와 경제적인 여유를 두 마리를 정말 잡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 복지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루 목표는 반드시 안내자에게, 여러분들의 멘토 있죠. 상담을 1대1로 하는 그 멘토에게 전날 밤에 메시지로 여러분들 하루 목표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내일 몇 명을 만나겠다. 내일 누구에게 샘플링을 하겠다. 누구에게가 아니라 몇 명에게 샘플링을 하겠다. 몇 명에게 소개해달라는 말을 하겠다. 몇 명에게 손등에 어떤 제품을 발라주겠다. 몇 명을 회원가입하겠다. 이런 목표를 반드시 적으셔서 그 목표를 멘토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못했는지 그것도 보내주시면 아주 좋고요. 하지만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욕심이 나신다면 하시면 좋고요. 목표를 적으신 거는 이것은 반드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공의 법칙이 물리학에서도 이야기하는데요. 과학적인 거예요. 내가 뭔가 하겠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많이 말할수록 그것을 이루어낼 확률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다이어트 할 때도 주변에 알리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많이 이야기를 해놔야 주변에서 그나마 조금 덜 먹으라는 말을 적게 하겠죠. 그죠? 이 목표도 스폰서에게 찍어서 보낼 때 내가 나 혼자 알고 있으면 조용히
없었던 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스폰서에게 내가 자진해서 보냈어요. 그걸 이루어내겠다는 의식에 있어서 조금 더 앞서갑니다. 훨씬 더요. 자, 그리고 7번째는 오토 판매사가 되기 전까지 스폰서에게 하루 목표를 보내주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오토 판매사가 될 때까지만 하시길 바래요. 그 이상은 안 해도 돼요. 오토 판매사가 되면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리더잖아요, 그죠? 파트너에게 집중을 할 때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요. 오토 판매사가 되기 전까지는 이 하루 목표를 안내자에게 보내주는 것을 계속 해야 됩니다. 내가 특히 스스로 하는 것이 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필수입니다. 8번째, 업무 일지를 통해서 스폰서에게 업무 상담을 받고 후원 요청을 한다. 이 업무 일지가 없는 사업자에게는 되도록이면 후원을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규 사장님들 입장에서는요, 이 사업이 돈이 된다라고 같이 하자고 설득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내가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기보다는 스폰서들이 다가오기를 많이 기다려요. 그런데 스폰서 중에서도요, 그 후원의 힘이 막강하거나 내 성공에 있어서 영향이 큰 성공자들 있죠. 스폰서 중에서도. 그런 스폰서들일수록 선택적으로 후원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아무데나 다 후원을 갈 수가 없다는 게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랬을 때 후원을 와달라는 쪽으로만 거의 가게 됩니다. 후원 요청 하지 않았는데 내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후원 요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후원 요청을 해주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직스폰서밖에 없어요. 근데 직스폰서는 어떨까요? 직스폰서도 대체적으로 사업을 나보다는 일찍 시작했지만 아직 돈이 되거나 성공자가 아닌 상황이죠. 그래서 스폰서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필을 할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 만들어 놨으면 그런 시스템을 지키는 사람인가, 지키지 않는 사람인가,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나눠지겠죠. 그죠? 자, 그리고 9번째, 온라인, 오프라인, 이 세미나에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여기서 모든 시스템을 다 참석하겠다. 이것도 참 좋지만요, 정해놓은 시스템, 그 정해놓은 시스템을 내가 참석하겠다고 다짐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모든 시스템을 다 참석하면 사실상 일할 시간이 잘 없죠. 그런데 뭐 화요일, 뭐 수요일, 목요일, 석세스 아카데미,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딱 고정적으로 정해놓고 그것을 1순위로 정하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 그 세미나가 있을 때 다른 약속을 잡지 않겠다, 이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한지도 좀 설명해 드리자면요, 그냥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고 하니까 믿고 잘 따라오시는 분도 많지만요, 이 작동 원리가 뭐냐면 내가 세미나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무조건 참석하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거기에 결코 혼자 참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음번에 내가 또 참석을 해야 되는데 혼자 참석하는 것보다 누군가를 같이 듣게 하는 것이 똑같은 시간이지만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경우에는 초대가 안 되면 안 가요. 근데 더 놀라운 점은 초대가
안 돼서 안 가기 시작하면 자꾸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면요. 초대라는 말 자체를 안 하게 돼요. 들어보자, 가보자 이렇게 말이 안 나오게 돼요. 즉 말하면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에 있어서 소비자를 만들고 회원가입하고 고객관리를 하고 참 중요하지만요. 열매를 맺는 게 가장 중요하죠. 누군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공간으로 초대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과정이거든요.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샘플링하고 후속 관리하고 정말 여러 달을 찾아가서 했는데 결국 세미나에 초대를 안 하거나 뭔가 핵심적인 강의를 제대로 듣게 못한다면 그간 노력이 왜 그렇게 노력했는지를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게 힘들게 사람 만나고 고객 관리해서 뭐 할 건데요. 그분들로부터 제품 주문 들어와서 제품 갖다 주고 애터미 제품 좀 팔고 그게 절대로 성공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게 아니에요. 필수적이긴 하지만요. 결정적인 거는 비전을 알려줘야만 됩니다. 많은 소비자에서도요. 비전을 못 알려주면요. 결국 내 노동소득밖에 안 돼요. 노동소득은 재미없습니다. 끝도 없이 일해야 되고요. 정말 곤란합니다. 애터미를 하는 이유는 연금성 소득을 받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연금이 안 될 애터미 사업은 정말 재미없어요. 그래서 비전을 볼 수 있는 이 세미나에 참석하겠다. 참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데리고 오겠다. 듣게 하겠다. 누군가를. 나만 듣는 게 아니고요. 혹시 노력을 했는데도 아무도 초대가 안 되면 내가 집중해서 내 발전을 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면 되지만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듣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박한길 회장님의 애터미 미래가치를 가장 으뜸으로 삼는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가 초대해서 보기에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함축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일날에 친구를 집에 시간차로 불러서 생일 선물로 강의 한 편 같이 보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전에 데리고 와서 애터미 미래가치 친구랑 같이 앉아서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제발 부탁인데 휴대폰 잠깐 꺼놓자. 내 생일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맛있는 거 내가 사줄게. 짜장면 한 그릇 먹고 같이 보고 자 그리고 와서 한 2, 3시쯤에 또 다른 친구 우리 집 옵니다. 생일이기 때문에 제가 초대했어요. 생일인데 그래서 같이 또 봐요. 또 저녁 시간에 또 한 명 더 초대해서 또 같이 봐요. 저는 애터미 미래가치를 같은 날에 3번을 보죠. 그죠? 다른 사람을 앉혀서 3번을 보면 그 강의가 3번 다 다르게 들려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친구들이 변합니다. 그렇게 강의를 1시간을 보고 나면 변해요. 그것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를 참석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죠. 자, 그리고 시스템 복제 두 번째 이야기. 우리들의 마케팅은 소비자 후원 마케팅이다. 자, 직급 마케팅이나 사업자 마케팅이 아니란 점은 분명히 합니다. 자, 애터미 후원 수당은 형식적으로 이제 표로 우리가 학습을 할 때, 표를 볼 때요. 44%라고 되어 있어요. 총 매출 PV에 44%를 풀어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이상 우리한테 풀어주긴 하지만요. 직급 수당은 20%입니다. 후원 수당의 약 반도 안 됩니다. 반도 훨씬 안 돼요. 실질적으로는 한 3분의 1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도 안 돼요. 어쨌든 3분의 1 정도가 직급 수당이라고 생각했을 때 훨씬 더 큰 부분은 후원 수당에 두고 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 중에서 직급 수당에 거의 몰빵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직급을 달성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거의 100%가 좌지우지 되는 거죠. 애터미 같은 경우는 직급을 그것을 달성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후원 수당으로 인해서 수익이 상당합니다. 물론 직급을 달성했을 때 후원 수당도 더 높아지고 직급 보너스도 더 높아지겠지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직급 위주로 포지션을 과도하게 잡지 않습니다. 아주 적절하게 하고 있어요. 뭐 다른 라인, 다른 팀은 아닐 수도 있고요. 잘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팀들은 굉장히 직급에 있어서 적당하게 합니다. 자, 직급 도전을 너무 안 하게 됐을 때 조직이 움직임이 없어서 썩습니다. 물이 계속 고여 있으면 썩죠. 그죠? 물이 흘러야지 맑잖아요. 물이 너무 고여 있으면 거기 막 올챙이도 생기고 막 녹조도 생기고 물이 굉장히 탁해집니다. 우리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직급 도전을 해야만 움직임이 있어서 물이 썩지 않아요. 파도가 치는 이유가 달의 중력 때문인 거 아시죠? 달이 물을 당기는 힘 때문에 파도가 쳐요. 그래서 달이 조금이라도 멀거나 가까우면 조금이라도 가까우면 파도가 너무 세지고요. 달이 조금만 멀면 파도가 안 쳐서 바다가 썩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해일이 일어나고요. 계속 바닷가에 해일이 일어나겠죠. 인터스텔라 보신 분들은 막 파도 엄청 높은 것도 보셨을 텐데 그 아주 적당하게 하게끔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애터미 사업이고요. 자, 여기서 꼭 지켜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애터미는 두 줄 바이너리 마케팅이죠. 바이너리 마케팅인데 바이너리 마케팅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쪽만 하는 경우죠. 두 줄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두 줄을 안 하는 그 이유는 한쪽에 스폰서가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지요. 착각일 뿐입니다.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스폰서님께서 보통 90%는 좌측으로 여러분들의 좌측으로 사람을 가입하거나 그럽니다. 그런데 좌측으로 스폰서가 좀 하고 있으니까 나는 우측으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요거는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에요. 1차원적인 생각. 그런데 나라는 사람이 우측으로 에너지를 100% 쏟아부으면요. 그 좌측으로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 쓰이고 있을까요? 스폰서의 100%가 그쪽으로 에너지가 쓰이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스폰서로부터 좌측, 우측이 있죠. 그러면 스폰서도 두 줄을 하는 사람이라면 좌측에 50%의 에너지를 쓰고요. 우측에 50%라는 에너지를 쓰겠죠. 그럼 벌써부터 스폰서라는 사람의 에너지는 반쪽의 에너지를 내 좌측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스폰서의 1번 파트너가 아니고 상당히 밑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스폰서의 에너지들은 내 위에 있는 회원가입 된 사람에게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스폰서가 왼쪽에 조금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착각을 해서 우측으로 집중하시는 분들 대부분 우측에서 먼저 괜찮은 사업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그 괜찮은 사업자가 나왔을 때 이 괜찮은 사업자의 수는요. 후원 요청이 많습니다. 그렇겠죠? 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후원 데려가고 싶은 곳도 많겠죠. 그러면 후원 가고 싶다고 하면 거기를 누가 가줄까요? 아직 스폰서 활동을 잘 하기 힘든 나를 초대할까요? 아니면 나의 위에 있는 스폰서를 초대할까요? 잘 알겠죠? 내 위에 있는 스폰서를 초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쪽만 하는 사람 우측에 안 그래도 커졌던 우측으로 더 커지게 됩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이것이 정답이기도 해요. 스폰서는 잘하고 있는 거고요. 그 후원을 요청하시는 파트너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건 누구냐면 좌우를 하지 않은 사람만 못한 거예요.
여러분의 스폰서가 여러분의 좌측으로 사람도 가입하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아직 다른 괜찮은 사업자가 한 명도 안 나왔기 때문에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쪽 줄 책임지는 문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예요. 만약에 이렇게 한쪽만 해서 잘 될 것 같으면 하시면 되는데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자, 내 인생의 반쪽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불안하겠죠. 그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스폰서에게 사람을 달아달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금지어인데요. 굉장히 마인드가 떨어지는 행위가 되겠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흑역사로 남습니다. 자, 사람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내가 가입한 사람한테서 소개받아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끝도 없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스폰서 인맥은 이미 끝나버렸어요. 스폰서는 나로부터 해서 사람을 찾으려고 일을 하는데 내가 스폰서한테 사람을 달아달라는 거는 스폰서한테 후원하지 말고 어디서 로드 컨택에서 사람 달아주세요. 이거밖에 안 돼요. 그거는 뭔가 서로 해야 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뭔가 잘못 돌아가는 조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들이 달고요. 여러분이 달았는 그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이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즉 말하면 파트너나 새로운 회원은 밑에서 찾는 거예요. 밑에서. 위에는 스폰서한테 찾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마치 부모한테 이제 의지하는 모습 혹은 종업원이 사장에게 월급을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과도 비슷한 겁니다. 자, 그리고 스폰서에게 PV를 내려달라고 말하지 않는다. 스폰서가 필요할 시에 이야기를 먼저 하거나 혹은 이야기를 해서 거기서 이야기 나왔을 때 이제 대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스폰서에게 PV를 원하는 그 자체가 복제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스폰서에게 만약에 30만 PV를 받았다고 가정해봐요. 여러분의 파트너 10명이 여러분에게 PV 30만 PV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빵이 망하고 맙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30만 PV면은 매출 얼마예요? 한 100만 원 되겠죠. 그죠? 만만치가 않습니다. 스폰서가 어디 가서 그 제품을 팔고 다닌다고 하면 비전 떨어지지 않나요? 물론 한참 일해야 되는 시점이기도 하지만 스폰서가 점점 올라갈수록요. 본인 고객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본인이 직접 내리고 했는 제품을 소진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파트너의 후원으로 인해서 생긴 물건까지 내가 소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 다시 소비자를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파트너 후원을 열심히 하는 스폰서가 아니라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스폰서라고 해도 후원 요청을 하지 않는 후원 능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다 후원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후원을 하고 싶어도 후원을 안 하는 편이 나은 경우도 참 많아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런 경우에는 PV 후원을 조금 하고 내가 마찬가지로 열심히 고객을 만드는 편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파트너에게 도움이 된다면 괜찮겠죠. 근데 문제는 후원을 해야 되는데 제품을 소진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야 된다. 그러면 후원을 누가 해야 돼요? 그죠? 조직이 잘 안 굴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후원이 잘 안 되시는 스폰서가 핍을 내려주는 모습 역시도 밑에 복제가 잘못되면요. 어쨌든 받는 거는 이제 독극물을 받는다고 보면 돼요. 당장은 달콤하지만 마약과도 같은 거죠. 정말 마약과도 똑같아요. 그 마약을 먹을수록 끊을 수가 없고요. 또 반드시 담게 돼 있습니다. 파트너가.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이제 받는 거는. 자, 그리고 스폰서에게 잡심부름을 시키지 않는다. 이것은 사업자의 경우에 이야기하는 건데요. 신규분들은 아직 사업자라고 하기엔 약간 애매해요. 그래서 완전 신규 입장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안내를 해주죠. 그런데 이렇게 기초교육 과정을 다 마치고 애터미로 성공을 해보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은 경우는요. 이제 웬만한 거는 자기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스폰서의 고기를 잡는 방법을 물어보셔야 됩니다. 고기를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게 복제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사랑스러운 파트너가 나한테 뭔가 부탁을 해요. 근데 자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랬을 때 예쁘니까 사랑스럽고 소중하니까 충분히 해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에서요. 그런데 그렇게 해줬어요. 자, 그 다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사랑스러운 파트너가 또 다른 파트너를 또 데리고 왔어요. 그 새로운 또 다른 신규가 또 뭔가 물어보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던 분이 해본 적이 없으니까 또 나한테 물어보겠죠. 그러면 한 사람은 복제를 안 시켜 놓으면 그 한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앞으로의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람 이 단계로 복제를 내려가서 일을 없애야 되는데 일을 계속 증폭시킵니다. 일이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어떤 상담을 제가 많이 해줘 봤냐면 돈이 될수록 일이 너무 많고 너무 할 일이 많아져요. 이게 연금성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복제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이분이 할 수 없는 것만 해줘야 되고 이분이 할 수 있는 거, 조금 힘들어도 할 수 있다고 싶은 거는 무조건 시켜야 됩니다. 전부 다 하나에서 끝까지.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실패를 한다면 여러분이 돈은 될지언정 시간은 없는 반쪽짜리 연금성 소득이 되게 되는 거예요.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정말. 자, 시스템 복제 세 번째. 소비자는 스스로 만들기. 중간 역할 잘하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건데요. 소비자를 만들거나 후속 관리에 있어서는 동행이 없습니다. 제가 동행도 많이 해봤고 후속 관리하는 것조차도 동행을 해왔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는데 결론을 낸 건 뭐냐면 이걸 동행해주는 분들은 어차피 못할 사람이다. 소비자 만드는 것조차도 같이 해야 된다면 이거는 솔직히 성공할 자격이 없지 않나요? 소비자도 같이 만들어야 됩니까? 절대로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런 거는 후원을 받아본 적도 없고요. 저기 승급식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스폰서랑 동행했다. 그런데 동행도 했다고 하면요. 한 번으로 좋게요. 솔직히 한 번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싶으면은 그냥 부딪혀 보면 되지.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동행해서 느낌을 알려고 그러겠어요. 그죠? 그리고 절대적으로 스폰서가 했던 방법대로 내가 한다는 것은 스타일상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는 그리고 이제 동행은 어떤 걸 같이 하면 되냐면요. 내가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때, 즉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요. 그분이랑 친하지도 않는데 스폰서를 데려가면
나랑 또 아직 관계가 안 생겨 있는데 다른 사람 내가 소개시켜줄. 지금 말하면 소개시켜줄 자격도 없는데 소개를 데리고 오면 스폰서가 되게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약속을 서로 잘 잡고 대화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상황에서 데려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후원이지, 소비자를 만들 때는요 실제로 발라주고 샘플링 하는 거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만나서 신뢰를 두텁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초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애용자가 됐고, 이런 경우는 이제 혼자 할 수 있어요. 실패를 반복적으로 극복하겠다고 생각될 만큼 비전을 가지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를 하겠지. 또 여기서 배우겠지. 또 다른 데 가서 또 실패를 하고 새로운 걸 또 배우겠지.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만큼 교육이 되어 있을 때 일을 하는 겁니다. 소비자를 만들 때, 그런데 스폰서가 만약에 동행을 같이 가준다. 그런 스폰서는 마음이 정말 따뜻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로. 그런데 계속 같이 갈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딱 같이 가주다가 같이 안 가주는 순간 업무 일지가 없어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같이 가줄 때는 있고 같이 안 가주면 없고, 이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 맞죠? 그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소비자를 만들 때 제품으로 효과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애용자가 돼야 한다. 그래서 내가 애용자가 아닌 경우는 제품 어떻게 쓰냐면 아무 생각 없이 씁니다. 일반 소비자처럼 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막 생각을 하면서 써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내 관점이랑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써보고 이렇게 신경을 써서 씁니다.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사장님들께서 돈이 1억이 전재산이 있는데 그 1억으로 해외에 있는 어떠한 제품을 수입해서 팔려고 해요. 전재산이고 이것이 크게 성공할 수도 있고 쫄딱 망할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 수입할 물건을 신중하게 고를까요? 아니면 대충 보지도 않고 그냥 써보지도 않고 고를까요? 1억씩 사야 돼요. 물건 1억 원씩. 그런 수입을 하는 그런 업자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꼼꼼하게 제품을 조사를 하겠죠. 직접 써보지도 않을까요? 자,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제품을 써야 됩니다. 만약에 칫솔, 치약을 쓴다. 한 1억씩. 근데 전 재산을 이거를 어디서 해외에서 수입을 해온다는 그 수입자의 입장으로 제품을 써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꼭 애용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고객 관리가 됩니다. 내가 잘 안 쓰면요, 고객 관리가 잘 안 돼요. 고객이 하는 말에 대해서 해줄 말이 없어요. 자, 그리고 내가 애용자라면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게 되어 있어요. 제품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요. 자, 다음으로 소비자를 스폰서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집중한다. 자, 스폰서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수준. 그냥 아무나 소개시켜 주는 건 효과가 없다는 거죠. 사실 아무나 소개시켜 주면요, 서로 3명 다 시간적인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사장님들도 손해고요, 스폰서도 손해고, 신규도 손해예요. 신규는 제대로 들을 마음이 없어서 손해고, 스폰서는 이야기를 잘 못해서 손해고, 나도 그 시간에 일을 못했으니까 손해고. 자, 제품에 대한 효과를 보고 재구매를 한 사람, 이 사람을 스폰서에게 소개시켜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본인을 여러 사장님들을 신뢰하고 있는, 어느 정도 친분이 쌓여 있는 그런 사람을 소개시켜 주세요. 이 두 가지 조건이 같이 충족이 되는 경우 그런 사람을 스폰서를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두 가지 조건이 잘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조건을 잘 만들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 없이 그냥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목표 없고 목적 없는 건요, 에너지가 다 옆으로 셉니다. 그런데 내가 이분에게 있어서 이 고객님한테 정말 제품을 효과를 보게 만들어서 재구매를 이끌어내야겠다, 반드시. 이게 중요한 핵심이라면요, 그 목표를 쉽게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이 목표가 없어. 그냥 가가지고 물건 한 개 팔았어요. 야, 오늘 좀 많이 팔았는데 이러면 성공하나?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이게? 오늘 30만 원씩 팔았는데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지?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아무 생각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많이 팔아도 성공 못합니다. 재구매를 이끌어내야죠, 재구매를. 물론 내가 의도치 않게 해도 제품이 좋아서 재구매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관리를 해서 재구매를 이끌어내는 거랑요, 그냥 가만히 놔뒀더니 잡초 사이에서 잡초를 이겨내서 뚫고 나오는 고구마 줄기 같은 그런 거 잘 없어요. 정말 일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일을 할 때 있어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요? 재구매를 이끌어내는 거. 제품의 효과를 보고 재구매를 이끌어내는 거. 그리고 그 사람과 신뢰를 두껍게 만드는 거. 이거를 목적으로 관계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야 최종 목표, 스폰서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스폰서에게 소개시켜 주면 거의 리크루팅 성공 확률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죠? 자, 하루 목표를 업로드를 했어요. 이제 자신의 노력 여부 시각화를 하고 동기부여를 하고 또한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다. 자, 내가 오늘 하루를 뭐 12시에 뭘 했고 뭐 3시에 뭘 했고 5시에 뭘 했고 이렇게 일지를 적습니다. 애텀에 관련된 것만요. 애텀에 관련된 거는 적지 마시고요. 그거는 이제 이제 다른 일기장에 적든지 그렇게 하면 되고요. 애텀에 관련된 것만 일지를 적으시는 거예요. 일기장처럼 시간 적어놓고 이렇게. 자, 그렇게 됐을 때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시각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또한 반성 또한 무진장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혹시 포기를 한다면 다음에 각오가 생길 때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면 돼요. 대부분 제가 예전에는요, 사업하다가 포기하신 분들 중에서 난 진짜 열심히 하는데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알 방법이 없어요.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 사람 한 명 소개 안 시켜주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 매출도 안 일어나고, 근데 열심히 했대요. 근데 업무일지가 말해주겠죠, 열심히 했다면. 그래서 업무일지라는 이 시스템이 생기고 나서는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고 변명하시는 분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된 경우는 정말로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100% 어떤 경우냐면요, 업무일지 저에게 하나도 없어서 이런 세월을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반년, 1년 보내다가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도 1년 뒤에도 계속 이렇게 안 할 것 같다, 내 자신을 바꿀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경우에 그만두는 거죠. 업무일지가 빼곡하게 적히고 있는데 그만두는 경우, 돈이 안 되는 경우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이게 애텀의 비전인 것 같아요. 해서 안 되는 경우는 없다. 안 해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 업무일지가 굉장히 큰 믿음을 줍니다. 결국에는 안 쓰는 사람이 안 되는구나. 결국에는
업무일지를 적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는구나. 그래서 그만두시는 분들은 다음에 자기가 열심히 해야 성공한다는 걸 인지하고 있죠. 그냥 어쩌다가 일확천금 이렇게 그냥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덤벼들지 않습니다. 내가 에너지를 쏟아 부은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만두신 분들은 잘 안 해요. 자기가 못할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예 시도도 안 해보고 그만두신 분들은 이런 걸 이제 한번 다시 도전해보죠. 그리고 어떤 경우 다시 하냐면 지금 다른 일을 한번 해보잖아요. 그래서 200, 300 정도 버는 일 한번 해보면 정말 힘든 걸 느낄 수 있어요. 특히 뭐 한 일을 10년 이상 했는 사람들은 익숙하기 때문에 하겠지만 새롭게 뭔가 200에 300만 원 벌려고 다른 데 뛰어들잖아요. 정말 만만치 않은 걸 느끼죠. 와, 세상 진짜 만만치 않구나. 애터미 하는 게 더 쉽겠다. 이렇게 생각 들었을 때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보자 하고 다시 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이야기. 다음 시스템 복제 4번. 회원가입에 대한 룰. 기초교육과정을 진행하지 않은 사람은요, 우측으로 하지 않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길 바래요. 사업할지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기초교육과정을 딱 들어보면요, 이제 우측으로 가입을 해서 두 줄을 펼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측으로 가입을 해나가면 가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업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스폰서가 그나마 관리를 할 수 있는 좌측 라인에 소개시켜주는 그냥 징검다리로서 그렇게 해주기를 바래요.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는 제가 다음에 돌아오는 기초교육과정 4번째 시간에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또 시간이 지금 부족한 관계로요. 수당을 넣어주겠다는 외적 동기로 설득하는 것은 삼류 방법이다. 수당으로 꼬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쓴 것도 없고 소개도 시켜준 적이 없는 사람한테 여러분들의 힘들게 만들어낸 매출을 거기다가 우측에 가입시켜서 넣어줘서 수당받게 하는 거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수당을 받으려면요, 그 사람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행동으로 뭔가 했을 때 수당을 넣어줘야 돼요. 적어도 그분이 제품을 쓰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적어도. 그리고 적어도 한 명 정도는 소개를 시켜준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요령을 말씀드리자면요, 한 명을 소개시켜 줬다고 할 때 이 한 명은 진짜 소개예요. 진짜 소개. 직장 동료를 소개시켜 줬다거나 형제를 소개시켜 줬다거나 친구를 소개시켜 줬다거나. 이 한 명을 소개시켜 준 사람은 그냥 좌측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수당을 넣어주기 위해서 사람을 가입한 건요, 그분의 배우자나 그분의 한 지붕 아래 사는 자녀 혹은 자기의 부모님, 시부모님이나 이렇게 가입을 하면 돼요. 그런 가족조차 없다 하면 형제라도 그 다음 순번으로 가입을 해서 우측으로 한 명 가입하면 돼요. 수당을 넣어주기 위해서 한 명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하면 이분이 수당을 딱 받게 됐죠. 내가 물건을 썼고 누군가를 소개시켜 줬어. 그랬더니 수당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물건도 쓴 거 없고 소개도 시켜준 적이 없는데 수당이 나오면요, 이걸 설명으로 가르쳐야 되죠. 근데 그게 얼마나 귀에 안 들어가는 설명이냐면요, 제가 애터미 하면서 특히 비타민 C에 대한 설명, 비타민 B에 대한 설명, 식이섬유에 대한 설명, 이런 거를요 막 전도하듯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비전을 전달해도 그렇고 참 느낀 게 많은데요.
그 수당을 이렇게 해서 받는 거 설명을 하면요 정말 일 힘들어집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소개를 시켜줬고 이분이 물건 쓰고 있고 이런 조건이 떨어졌을 때 수당을 넣어주면요 그냥 가르쳐줄 것도 없이 그냥 저절로 이해를 자동적으로 하게 돼요. 이런 경우는 일이 잘 풀리는데요. 아무것도 한 거 없는 사람한테 수당 넣어주고 그러면은 그분이 나중에 수당 조금만 늦게 넣어주거나 뭐 그러면은 불만 가져요. 그러니까 실컷 잘해주고도 욕먹어요. 김을 몇 통을 사 먹었는데 수당 안 넣어주냐고 막 쏘아붙인 사람도 있거든요. 내가 고등어를 매년 시켜 먹는데 수당 또 왜 안 넣어주냐고 막 화를 내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해가 안 된 케이스냐고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그렇게 일을 하신 분이 그런 결과를 만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한테 수당을 넣어줬으니까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반드시 소개 한 명쯤은 받고 나서 수당을 넣어주는, 그리고 제품을 쓰는 사람에게만 수당을 넣어주는 이런 것이 굉장히 큰 중요한 요령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딱 할 때는 초반에는 스폰서에게 좀 상담을 하고 좌우 어디 가입할지 좀 대화를 나누고 하는 것이 좋겠고요. 자, 중간 역할 문화가 애텀에서도 또 참 중요합니다. 어떤 데서나 중요하지만요, 애텀에서도 이게 참 중요한데, 자, 여러분들께서 누군가를 스폰서를 소개시켜 줬어요. 그랬을 때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신규가 잘 듣고 있는지 그분의 눈치를 자꾸 살피는 거. 자, 이거 하면 안 되고요. 그럼 반대로 잘하는 케이스 뭐냐? 스폰서의 말을 잘 듣는 거. 여기서 의아할 수 있어요. 나는 다 아는 내용인데 그거 들어서 뭐해요? 이렇게 또 의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심리적인 부분인데요. 내가 잘 들으면요, 스폰서의 말을 잘 들으면 무의식 중에 심리적으로요, 신규분이 잘 들어야 되는구나, 중요한 분이 내 앞에 앉아 있구나, 이게 무의식적으로 조금 더 작용을 하는데, 내가 딴짓을 하거나 폰을 만지거나 이야기를 잘 안 듣거나 신규가 잘 듣고 있는지만 자꾸 신경 쓰고 이러면요, 내 앞에 앉아 있는 분이 참 별 볼 일 없는 분이 왔구나, 이렇게 무의식 중으로 좀 더 작용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되면요, 정말 이런 점 때문에 리크루팅이 잘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됩니다. 특히 진짜 심각한 경우는요, 그 리크루팅 하는 시간에 자꾸 전화 받아요.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전화길래 그 전화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백날 열심히 고객 관리하고 힘들게 그분을 관리하고 했어도 결국에는 열매 맺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데, 그 열매 맺는 과정이 세미나 혹은 스폰서랑의 리크루팅이에요. 그 중요한 찰나에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해 놓고서는 일을 망친다? 그 전화가 일을 망칠 정도로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정말 심한 경우는 그때 전산 보고 그때 전화기 잡고 그때 왜 업무를 보는지 몰라요. 제일 중요한 시간에 피와 땀이 다 담겨있는 그 한 사람을 리크루팅 자리까지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렇죠? 자, 직급 도전 문화는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한 걸로 충분한 것 같고요. 자, 분기 목표, 주간 목표, 하루 목표가 있죠. 자, 행동 목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혹시 요거 목표에 대해서 이제 못 들으신 분들은 다음에 돌아오는 시간에 들으시면 되고요. 행동 목표를 설정할 때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최소한의 활동량 이상은 넘겨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사장님께서 이렇게 난로 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냄비 안에 물을 넣어놨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물이 증발을 하잖아요. 자꾸 점점 증발하죠. 언젠가 다 말라버리죠.
여러분이 성공한 데 있어서요. 회원들이 쌓이는 것도 회원들이 사라지는 것도 그 난로 위에 있는 그 냄비 안에 있는 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요. 냄비 안에 물이 닳기 전에 물을 자꾸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 속도의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활동량이 너무 적으면요. 활동량이 너무 적으면 그러니까 너무 더디게 일하는 부업자 같은 경우는 계속 부업의 형태로 그러니까 부업이라고 해도 천차만별이에요. 시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시간 얼마 집중해서 쓰냐에 따라 다르지만 너무 적게 일하는 경우는 10년을 일을 해도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의 활동량은 넘어서야 됩니다. 최소한의 활동량 그리고 최소한의 목표 요렇게 설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작게 잡았는 게 뭐냐면 제일 작게 잡았는 거니까 이거 2배는 하셔야 됩니다. 제일 적게 잡은 거를 목표로 정하시면요. 뭐랑 똑같냐면 내가 이번 중간고사 때 평균 60점을 맞아야지 라고 시험 준비를 하는 친구는 평균 50점도 안 맞겠죠. 그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100점을 해야 90점, 뭐 80점 이렇게 맞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목표를 그렇게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목표를 최소치를 자기의 목표를 설정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최소치 이상은 해야 되니까 그게 어느 정도냐면 PV는요. 하루에 2만 PV 이상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회원이 쌓이고 소비자가 쌓일 거 아니에요. 설문지 목표 최소 한 장 정도. 자, 설문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여기 설문지 이렇게 어떤 사장님들께서 알려주는 설문지 저한테 되게 안 맞거든요. 저는 자기한테 맞는 거 하면 되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 집에 쓰고 있는 제품이 어떤 게 있습니까? 애터미에 집에 샴푸 쓰고 있습니까? 샴푸 동그라미. 그리고 설문지를 보면 이렇게 전단지죠. 그러니까 전단지 보면서 치약 쓰고 있죠? 치약 동그라미. 로션 스킨 쓰고 있어요? 아니 나 로션만 써. 그러면 로션만 동그라미. 뭐 이렇게 해서 현재 집에서 쓰고 있는 제품군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쳤더니 그 동그라미 친 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고스란히 애터미에서 바꿔 쓸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바꾸기만 하면은 몇 달에 한 번 애터미에 6만 원 이상의 수당이 나오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설문지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설문지요. 자, 그래서 집에 쓰고 있는 걸 동그라미 쳤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최소한 20개 정도 이상은 나옵니다. 아무리 적어도. 저는 항상 최소치만 말해요. 20개 이상은 나와요. 동그라미가. 20개만 바꿨으면 수당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적어도 2달에 한 번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바꿔 쓰게 된다면요. 사장님은 한 달에 한 번씩 6만 원 정도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주부분들은 어차피 지출되는 남편한테 돈 받아서 이제 생활비 쓰잖아요. 그리고 자기 통장에 6만 원 들어오는 거 되게 재밌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좀 활용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활용하면요. 단순하게 바꿔 쓰는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설문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자, 어떤 말을 하고 동그라미를 치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설문 형태는 다르게 될 수가 있는데요. 막 복잡하게 막 점수 매기고 하더라고요. 자, 뭐든 좋습니다. 설문지 목표 1장 이상. 저는 뭐 어떤 게 필요하세요? 뭐 이렇게 주문 받을 때도 그 전단지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여튼 그런 목표를 설정하시고요. 최소 1장이라고 했으니까 한 5장 정도 목표 하셔야겠죠. 빨리 성공하고 싶다면. 그리고 체험 목표 5명 이상. 손등에 뭘 발라주는 것도 좋고요. 뭘 먹여주는 것도 좋고요. 뭔가 머리 위에 뭐 뿌려주는 것도 좋고요. 향기를 맡게 해주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날 어떤 제품을 딱 정해서 1개로만 하겠다. 그것도 좋고요. 뭐 박스 떼기로 들고 가서 다 체험해 주겠다. 그것도 좋아요.
뭐든 좋으니까 체험 목표를 5명 이상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5명이니까 체험을 한 20명한테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6개월 만에 200만 원 되겠죠. 그죠? 아주 좋죠. 그리고 야, 한 명 소개해줘. 이 말 한 명 이상 하겠다. 그리고 잘 지내고 있니? 이 전화 혹은 메시지 요거 10명 이상한테 해야 되고요. 최소한. 그리고 집에서 꼭 강의 한 편 듣고요. 요약 정리를 하는 거, 노트. 최대한 자세하게 받아 적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연필을 잡아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한번 잡아보세요. 요약 정리를 해보세요. 이게 최소 1개 이상, 2개까지는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일해야 되니까 계속 공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강의 1개 듣고 1개 노트하기. 이거 꼭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애터미에 대한 만남 10명 이상. 애터미 뭐든지 좋고요. 자, 이렇게 이거 말고도 스스로 정해도 좋아요. 목표를. 그래서 이런 최소한의 활동량을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하시는 것 참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먼저 실천하고 해봤더니 어떤 효과가 있더라. 일이 잘 되더라. 앞이 보이더라. 성공을 하겠더라. 느낀 사람은 복제를 시켜요. 이거를. 안 해본 사람은요. 저거 하면은 잘 되긴 하겠다 하고 안 해요. 안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파트너들한테 이대로 가르쳐 주긴 하는데 아무도 복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라고 자꾸 푸시를 안 하니까. 이렇게 기초교육과정 강의 들을 때나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걸로 이걸 듣고 나니까 이제 파트너가 하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이거 봤다고 절대 안 합니다. 정말 애살 있고 성공한 사람은 보겠지만, 이거 보고 그냥 하겠지만, 정말 스폰서 애착게요. 직 스폰서가 하자, 나도 하고 있다, 너도 해라. 자꾸 푸시해줘야 겨우 합니다. 정말로. 학교 다닐 때 전교 1, 2등 뭐 이런 우등생은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시스템 없어도 알아서 해요. 정말로. 그런데 한 반에서 한 중간 정도 이하로 했다. 아, 스폰서가 관심 많이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는 전교 1등 정도 했다 하시는 분. 전교생 한 막 3명 있는 이런 학교 말고. 없죠? 다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오늘 그래서 시스템 복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도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정말 중요한 강의 아주 자세하게 열심히 유튜브로 강의해 주신 부장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복제를 그대로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한다면 시간도 단축시키고 일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이성숙 선생님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그 사업의 노하우가 정말 녹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정말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강의를 듣고 또 이 시스템 복제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스스로 또 느끼신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스피치 오늘 또 딱 2분만 스피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피치는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2명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그 2명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죠.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려? 소리 들립니다. 아, 음소거가 제가 음소거 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스스로 음소거를 해제할 수 있도록 지금 했습니다. 네. 스피치 하고 싶은데 음소거가 안 풀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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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강의등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희정입니다. 네, 진짜 오늘, 많은 성공자분들이 이제 성공의 8단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1번하고 8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복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아까 연두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상승자님께서 이때까지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그런 게 노하우가 진짜 많이 묻어나는 그런 강의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진짜 나부터가 진짜 제대로 된 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진짜 우리 기초교육 안내에 있는 이 복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또 그 기초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신 지금 막 사업을 시작하시는 신규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복제를 다시 한 번 더 읽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강희태 국장님, GPT 감사합니다. 진짜 이런 너무나 좋은 시스템이잖아요. 스폰서님들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 시스템 속에서 파트너와 스폰서와 함께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스피치 감사합니다. 네, 다른 한 분 또 스피치 해주실 분. 네, 이지은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이준 사장님. 네, 지금 보통 그 회장님께서도 일을 줄이셔야 되고, 본부장님이나 팀장님께서도, 국장님께서도 일을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이 부분이 복제가 잘 되면 일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많이 했고, 또 복제에 대해서 세미나에서는 복제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렇게 세밀하게 안내를 해주지는 않잖아요. 또 들으면서 저도 이제 복제를 하면서 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점점 더 생각을 해보고 또 내가 또 이렇게 파트너를 위한 게 아니고 파트너를 위해서 복제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강의 감사합니다. 네, 이현 사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멋진 나무에서 멋진 열매가 열리듯이 나부터 제대로 되어 있으면 분명히 또 거기에 맞는 멋진 파트너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또 정말 너무나 오늘 마지막 시간이네요. 다음에 또 이런 기초교육 미팅 강의가 있겠지만 정말 아까 이상수 국장님 강의 마지막 부분에 그 하루 행동 목표 그 목표를 다시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하시고 꼭 해내는 사업자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